안녕하세요. 자, 오늘 용도 지역부터 갑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 국토계획법 제1장이 총설이고요. 총설에서 용어하고 행정계획 받고,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둘 이상 도시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 하나하나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광역과 기본계획은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방향 제시. 그러면 방향 제시하는 걸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그대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실천이죠, 실천. 방향 제시하면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 어떻게 집행하는가 이게 도시관리계획 내용인데, 도시관리계획 내용 이 말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인 것은 그 말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인 것은 똑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라는 거 알고 지금 정도만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데 용도 구역은 대, 시, 수, 도, 입 다섯 개 있고요. 세 번째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 이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가 정비사업, 재개발이 하나의 도시 일부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 일부 신개발, 하나의 도시 일부 재개발. 그런 지역을 갖다가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명가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6번 이거죠. 여기 지역이 입지규제.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한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럽니다. 6개 반드시 암기하시고, 자, 2장이 계획이고 계획에 맞춰 3장 개발입니다. 선계획 후개발 그렇죠.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구축해서 국토의 난개발을 맡겠다. 그러면 개발선 첫 번째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인가 개발행위 배우고, 이런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받기 위한 절차 배우고, 이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배우고, 끝으로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서는 개성있고 특색있는 도시 만든다. 10원 도시. 남의 땅에 들어간다. 타인터리 출입. 그리고 변명을 기른다. 청문. 큰 내용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용도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 기반시설까지 가야 되는데요. 용도 지역 그러면 용도 지역. 첫 번째 용도 지역이 뭔가 알아보고,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종류 또 어떻게 세분되는가. 세 번째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네 번째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지정 효과입니다. 지정 효과 그러면 규제죠. 어떤 규제를 하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용도 지역에 관한 용도 지역의 의. 근데 이 지역, 지구, 구역은 용어에서 설명 다 했어요. 지역, 그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지역 그러면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가, 공공분리 정지. 둘, 중보가 안 됨. 셋, 관리계 결정. 지구도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하나 그러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중복하는 관리계 결정. 구역은 두 개, 구역은 지역주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그리고 관리계 결정. 용도 지역은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용도 지역은 지정하고 필요하면 변경하고 세분하는 거예요. 세분. 지역의 지정 변경 세분은 도시관리계 결정이요. 그럼 여기 있는 지구는 유책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지구 지정하고 또 뭐하고 변경하고 세분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구는 해제하는 거예요. 용도지기 지정 변경 세분 해제. 도시관리계 결정이요. 용도 구역은 필요한 뭐하고 지정하고 변경하고 뭐하는 거요? 해제는 해제.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이거는 전부 다 도시관리계 결정이요. 그러니까 1번을 정확히 읽을 때는
용도 지역 지구의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세분에 관한 계획과 지구의 지정 변경 세분 해제에 관한 계획. 이렇게 읽어 제대로 읽는 거예요. 2번은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계획. 저렇게 읽어야 되고. 첫 번째 용도 지역의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3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분야 증진, 중복, 안됨, 관리계 결정. 시작합시다. 27페이지입니다. 2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 1번 용도 지역 등 지정과 손실보상인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서 규제. 이거 하지마. 내 땅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다 못하고 재산적인 피해를 손실 볼 수 있다고. 근데 그런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이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놓고. 두 번째 용도지의 지정 목적 방금 했던 3가지. 하나 둘 셋.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과 공공의 정지. 두 번째 중복 안됨. 세 번째 관리계획 결정. 딱 넘기면 참고상에서 용도 지역, 용도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반드시 지정하되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정에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반드시 지정한다. 시험 문제가 모든 토지에다 반드시 지정한다. 그 말 대신에 모든 토지 그 말 대신에 전면적 반드시 지정한다. 필수적. 용도적은 전면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 줄 알고 오해해야 돼요. 전면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런데 동시에 지정하는 게 아니니까 시차를 주고 할 수 있으니까 아직도 뭐가 있다고? 미지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토관 농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어디 따른다? 자연환경 보존에 따른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전국토에 대한 1차적 이용 규제한다. 일반적인 제한다. 이거 모르면 나중에 중개 못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토지에다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이 제한해요. 용도 지역이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한, 1차적 제한인데 이게 법으로 말하면 용도 지역이 일반법. 일반법은 뭘 만나면 밀려요? 특별법 만나게 되면 일반법 밀리고 특별법 우선하는 거. 행위 제한도 전국토에 대한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이 일반적인 제한이요. 일반적인 제한이니까 특별한 제한 만나면 밀리는 거예요. 용도 지역인데 그 위에 지구가 들어가면 충돌하면 지역을 안 쓰고 지구를 쓰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있는데 그 위에 구역이 들어가서 충돌하면 구역을 쓰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 들어가면 지구단위가 우선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있는데 입지규제 들으면 입지규제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가장 힘없는 애요.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용도지 됐고 다른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무조건 뭐 쓴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쓴다. 그거 아래야 나중에 땅 설명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아침에 그 차 줬죠, 차. 그 차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차가 그 실패입니다, 실패. 좀 잘 부드러운 거 만든다고, 낭창 부드러운 거 만든다고 만드는데 주문하니까 왠지 싸더라고요, 이게. 싸다 했더니 딱딱한 거 와가지고 실패다. 아, 그래서 그래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거기 와서 실무 교육 좀 받으라고. 설명을 하려면 우리는 신기하게도 이 중개사 해가지고 취업합니까? 사업합니까?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배우는 과정은 이건 준비가 아니에요. 자격 요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기하게 그 다음 준비를 안 해요. 학원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씩씩하게 덤벼가지고 한 3달 되면 작년에 전사를 해요. 두 번 더 학원 근처 안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준비를 좀 철저히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고 그걸 알아야 나중에 중개할 수 있습니다. 2번 1차적 이용 규제, 일반적 제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가장 먼저 제한하는 게 지역이 제한한다. 일반적인 제한이다. 특별한 제한 만나면 무조건 밀리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용도 지역의 종류. 여기까지가 1번 의고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종류인데 용도 지역 그러면 일단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첫 번째 도시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함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됐냐 안 됐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읽어보고 대충 판단하면 돼요. 인구와 사람이 밀집됐거나 밀집해서인데요. 체계적인 개발정비 관리 보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도시에 준해서 농림에 준해서 자연환경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적은 관리. 도시지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이나 농업진흥적,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전 그러면 농림. 얘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 보전과 수산재 보유육성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적. 이게 딱 한 번 함정 썼는데 뭐라 썼느냐. 자연환경 보전적은 학교를 가가지고 도시지역 안에 그랬어요. 자, 출제가 도시지역 안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 보전과 수산재 보유육성. 여기까지가 도시예요, 도시. 도시가 이제 왜 도시지역 안 이런 말 쓰냐고. 왜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드냐 그러면 얘 때문에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그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도시지역 안에 해서 함정 한번 쓴 적이 있기는 있더라 이 얘기죠. 공법이 아니고 학교론 가가지고. 그러면서 도시지역은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 네 번째 녹지지역입니다. 주, 상, 공, 녹 시험에 안 나옵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그리고 보정관리 시험에 나와요.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게 뭐예요? 계획관리.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농림지역 지정관리곤란, 생산관리. 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곤란, 보정관리. 여기까지가 법률, 여기까지가 법률. 법률, 이제는 대령,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1종, 2종, 일반주거 1종, 2종, 3종, 준주거. 자, 전용주거는 주거에만 전용한다. 단독 공동이죠. 단독 양호, 공동 양호. 이건 일상적인 주거기는 편리요. 저층 편리, 중층 편리, 중고층 편리, 준주거는 주거 플러스 상업이고. 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두 번째 일반상업, 세 번째 유통상업, 네 번째 근린상업. 중심, 심심, 도심, 부도심,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기능 확정. 일반상업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이고, 유통상업은 도시안지역 간 유통기능증지이고, 근린상업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이고. 자,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 두 번째 일반공업, 세 번째 중공업. 전용공업은 중하, 공해성 공장 수행한다. 일반공업, 얘 좀 조심해야 돼요.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배치. 중공업은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입니다. 녹지공간 보전에 불가피하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발한다. 녹지공간 보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은 하나, 둘, 셋, 넷, 4개 용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4개 용도 9개 지역이다. 어디에서? 법률. 법률은 4개 용도 9개죠. 법령에서 몇 개다? 21다. 이게 우리나라 뭐라고? 땅 종류. 우리나라 땅 종류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이 21로 구분됩니다. 라고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용도지역의 종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죠.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 그러면 원칙 예우해가지고, 원칙은 누가? 용도지역은 누가요? 그러면 국장, 시도, 대도시장의 관리계, 좀 관리계획으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세분도 합니다. 예외 그러면 예외. 하나, 공유선별이지. 둘, 도시지역 결정고시. 셋, 관리지역 안에서 예외 3가지. 원칙보다도 예외가 출제 잘 되니까 얘 신경 써야 돼요. 예외가 출제가 잘 됩니다. 예외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인데 출제 잘 된다고 어렵다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출제만 잘 됩니다. 바다고 육지입니다. 육지는 반드시 뭐가 있다? 용도지역이 있어요. 바다는 용도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다는 용도지역이 없는 거예요. 육지는 반드시 용도지역이 있고 바다는 용도지역이 없고. 자, 육지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 육지인데 농림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 바다 매립한다.
이만큼 매립합시다. 이만큼 매립한다. 여기도 이만큼 매립합시다. 매립해서 뭐 할래요? 물어봤더니 뭐 할래요? 물어봤더니 농지 조성. 농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토간 농자 중에서 무슨 지역이 맞겠어요? 농림적. 농림적 지정해야지. 농림적 어떻게 지정한대요? 그러면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럼 먼저 근데 계획 위반하겠지. 뭐 하겠죠? 기초조사 하겠죠. 의견 청취하겠죠. 위반했으면 결정하고 고시하겠죠. 결정하기 위해서 뭐 하겠죠? 협의하겠죠. 심의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시. 농림지역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자 농지 조성한다. 이웃하는 지역은 뭐다? 농림지역이다.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똑같죠. 농지 조성한다. 이웃이 도시지역이다. 매립 목적이 이렇게 완전 다르죠. 또 이쯤 해서 여기는 관리지역이다. 관리지역. 두 군데 이렇게 걸쳐 있죠. 이렇게 두 군데 걸쳤다고.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으면 매립 중요인가 이래. 이게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이거 개발입니까? 바다를 매립하는 게 개발입니까? 아닙니까? 개발이지. 개발이면 개발? 지구단위. 개발 행위? 건물 토. 그 중에 뭡니까 이게? 토. 말 제대로 해봐요. 토. 건축물의 건축가 아니고 공장 설치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입니까? 토지 형질 변경 뭘 보고 형질 변경을 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태를 바꾸는 거.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이게 뭐라고? 토지의 형질 변경. 끝나면 중고공사 받아야 안 받아요? 맞죠? 중고공사 안 받는 게 몇 개 있어요? 2개. 뭐만 받아요? 예,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는 중고공사 안 받는다. 얘는 당연히 중고공사 받아야지. 자, 공유수면 매립했다. 중고공사 한다. 준공검사만 딱 떨어지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그 대신 고시는 해야 된다. 싹 된 걸로 보되 고시는 해야 된다. 기억해야 돼요.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적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적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두 번째,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 있거나 둘 이상 이웃하고 있으면 예외 인정이 안 돼. 예외 인정이 안 되니까 원칙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지정 고시해야 한다요. 단순하지만 곧잘 나와요.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끝. 하나 끝.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도시적의 결정 고시를 본다. 도시적의 결정 고시 본다. 자, 6개 있는데, 이쪽이 또 바다. 이쪽은 육지. 자, 육지는 반드시 뭐가 있다? 용도적이 있다고요. 바다는 용도적이 없다고요. 자, 이제는 이 육지는 무슨냐? 도시적이다. 여기는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환경, 비도시다. 비도시. 도시지역에 바다가 있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이 부분은 항만구역입니다.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는 어항구역입니다. 이만큼 해서 여기는 항만구역이요. 이만큼 해서 여기는 어항구역이요. 바다 매립했지 안 했어요? 안 했지. 이만큼 표시. 지도에 있다 이만큼 표시해가지고 여기는 항만구역, 여기는 항만구역, 여기 뭐라고? 어항구역. 매립한 게 아니라고. 바다는 용도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만구역, 어항구역 뭐요? 바다에 바다. 바다는 용도적 없습니다. 없는데 뭐라 하냐? 자, 항만구역이라고 지정했는데 어디에 접하고 있어요? 도시지역에. 어항구역 지정했는데 도시지역에.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했는데 관농자에 접하죠. 그러면 얘가 문제입니다. 도시지역에 연접된 항만구역은 뭐가 돼요? 도시지역이 돼요. 도시에 연접한 어항구역은 뭐가 돼요? 도시지역이 돼요. 바다지만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도시지역에서 하는 규제를 똑같이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요. 관농자에 접한 바다를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하면 그냥 바다예요. 바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관리에 접하는 바다를 항만구역 지정하면 관리가 되냐 도시가 되냐 이런 거 물어본다. 뭐라 대답한다? 그냥 바다다. 바다는 용도적이 없다.
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는 도시에 연접한, 도시 연접한. 이게 지금 두 가지고. 또 이만큼 여기에 관리가 있어요. 농림이 있어요. 자연환경, 비도시. 관농자가 있다. 관농자가 있는데 이만큼에서 여기에서 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는 국가 산업단지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뭐라고 지정하냐? 국가 산업단지다라고 딱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도시가 돼요. 그러면 도시. 두 번째, 일반 산업단지다라고 딱 지정하면 국가 산업단지, 그러면 도시. 일반 산업단지, 그러면 자동 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동 바뀐다고 그 순간. 또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복잡을 그냥 처음부터 뭐라지? 산업단지 그러지. 그냥 산업단지 지정하면 도시가 된다. 그러고 말하지. 왜 앞에다 명칭을 붙이냐? 문제는 산업단지에 4개 있다고, 4개.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데 도시가 되는데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산업단지 안에는 농공단지 있다고. 농공단지 지정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하면 도시가 된다. 그냥 산업단지 그러면 안 돼요. 농공단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일반, 도시 첨단 꼭 그 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또 여기에다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라고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도시가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도시. 물론 가로 안에 보면 여기는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백날 해봤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기까지.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만 지정하면 도시. 하나 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자동 도시죠. 자동 도시지인데 단 취락지구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않는다는데 백날 해봤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얘가 나오니까 얘만 주의하고 취락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하면 도시지역이 안 된다. 실제 잘 되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를 본다. 6개 설명했습니다. 30회에 6개 설명했고 그래서 기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교서 도시연접, 니은 어항교서 도시연접, 디귿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니을 택지개발지구, 미음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비읍 도시개발구역인데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달문 좋죠. 달문 좋은데 D 몰라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시험 문제는 취락지구니까 취락지구에서 지정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기억, 니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여기에다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하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뭔데 관농자인데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하니 뭐가 됐다고? 도시가 됐다고. 근데 이게 해제 전원개발 사업합니다. 해제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너도 없어져야지. 이렇게 없어져야지. 다시 도시가 된다 안 된다. 옛날로 되돌아간다. 여기 지금 관리지역인데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니 뭐가 됐다고? 도시지역 바뀌었다고.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됐어요.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택지개발지구라는 명칭 써야 안 써요? 안 쓰지. 자, 완료됐다. 얘가 되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지역지구 구역 등이 해제되면 옛날로 되돌아가는데 공사 완료로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는다. 그 밑에 니은 위 기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그거는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보죠. 3번 관리지역에서 특례. 3번이 시험 문제는 가장 잘 나와요. 관리지역에서 특례해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그거는 시험에도 중요하고 실무감을 아주 이거 모르면 나중에 땅 중개 절대 못합니다. 관리지역에서 이만큼 여기에 농지가 있다. 농지 이만큼 산이 있다. 산
농지에 있는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 여기에다가 뭐라고 지정했냐?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을 딱 했어요. 무슨 지역?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딱 지정하는 순간 뭐로 바뀐다고? 농림지역의 결정고시 본다. 농업진흥지역이 옛날 말로 뭐하고 비슷하다고? 절대농지와 비슷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없다? 지정만 하면은 그 순간 뭐가 된다? 농림지역이.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지.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에서 딱 떼봤더니 뭐라고?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력, 보존관리, 지목이 전답, 화수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없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알아야 된다고. 두 번째, 관리지역에 산이 있어요. 산. 관리지역에 산인데 이만큼 해가지고 산의 일부를 갖다가 보전산지다. 보전산지 반대말은 뭐예요? 보전산지 반대말은 준보전산지. 이런 거 모르면 나중에 중교 못하니까 상식을 알아야 돼요. 산은 두 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는 산 중에서 뭐 한다? 보전한다. 보전. 보전산지라고 지정고시하면 왜 보전을 할까? 왜 보전을 해야 될까? 그 내용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시 내용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고시를 본다. 왜 보전해야 되냐? 위에 뭐가 있어요? 농지가 있네. 농지에서 뭐 해야 돼요? 농사지어야지. 농사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 그러니까 이 산 개발하지 마라. 뭐 하게? 영수확보하게. 그러면 너는 농림적. 개발에만 뭐 하게? 자연경관이 너무 수려해가지고 후손한테 물려주자.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적. 그래서 이 내용에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 예외인데 설명 끝났어요. 아주 잘 나와요. 별거 아니요. 자, 첫 번째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적 같으며 매립 준공 인가에 이웃 용도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매립 목적 이웃 용도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에 있다. 둘 이상 이웃한다.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도시적 결정구를 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도시연정 항목교. 둘, 도시연정 어항목교. 그거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이 된다고. 세 번째가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사람단지. 네 번째가 택지발주고. 다섯 번째, 전원기반 사학교의정교. 여섯 번째, 도시구역교, 취약주계는 빼고. 관리지역 안에서 하나, 둘,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 결정고시. 관리지역 안에 보전산이 지정고시 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결정고시. 자, 이제 용도지역 지정효과 규제입니다. 규제. 용도지역 지정에서 무슨 규제를 가하냐? 첫 번째, 건축제한입니다. 건축제한. 공장 하지 말고 창고하지 말고 이런 얘기요. 두 번째 무슨 제한이요? 건폐율 제한입니다. 세 번째 무슨 제한이요? 용적률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하는데 건축 제한이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땅, 좀 좋게 표현하면 토지의 종류, 땅의 종류, 이게 뭐라고요? 용도죠. 몇 가지 있다고요? 21가지. 모르면 안 되고, 땅 종류는 21가지. 갑성 선생이 28가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지목. 지목이 땅의 종류인가? 지역이 땅의 종류인가? 뭐, 구선생이야 주구장창 지목 그러지, 지목. 지목인데, 지목은 밖에 나가면 아무 필요 없어요, 지목은. 필요하면, 자, 이게 지목이 전이다.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목이 전, 그러면 전에다가 집 지을 수 있냐고, 없냐고.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대에다 짓는 거예요? 대에다. 그러면 지목이 전에다가 집 지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만 들이면? 돈만 주면 집 지을 수 있어요. 지목을 뭐 하면 되니까? 대로 바꾸면 되니까.
이것은 그냥 돈 안 들이고 집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비싸요. 얘는 돈을 들여야만 집을 짓는 게 그러니까 싸요. 그러니까 지목은 내 필요해서 바꾸는 못 바꾼다? 바꾼다. 근데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돈 들이면 돈도 안 받아줘요. 거기는 돈 잤단 말인가. 그러니까 땅 종류는 지역으로 말하는 것이 지목을 하는 게 아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꼭 이 실수합니다. 중개 딱 하는데 공장 부지,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주구장창 뭐 찾아요? 공장 용지 차진하고 공장 용지 차진하고 1년 내내 돌아다녀도 못 찾아. 뭐 해야지? 적당한 땅 찾아서 지목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목은 아무 필요가 없고 지역입니다. 전국에 있는 땅의 종류는 21가지. 건축 제한은 전국에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총 몇 가지? 29가지. 그러면 이 21가지 땅에서 29가지 중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돼? 땅 종류는 진짜 몇 가지? 21가지. 건물의 종류는 진짜 몇 가지? 진짜. 진짜 몇 가지요? 1번 귀신도 모른다. 2번 셀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지. 건물의 종류는 총 몇 가지입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지금 이 건물만 해도 1층에 뭐가 있고, 핸드폰 대리점이 있고, 29가지 중에서 핸드폰, 13번 핸드폰 대리점, 그러고 있나요? 여기는 뭐가 있고, 학원이 있고, 이 건물 뭐 벌써 2개요. 이것은 몇 가지요? 말할 수가 없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크게 묶어가지고, 비슷비슷한 걸 29가지로 묶어놨을 뿐이에요. 몇 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돼, 안 돼라고 법에서 일일이 여기서는 이게 되고 안 돼 이걸 하는데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 대통령령에서. 이 대통령령은 어디예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업을 합시다. 중개업 할 때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6개 과목 배웠는데 민법, 결혼, 공시, 세법, 중개사업공법 6개 배운 내용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꼭 찍어라. 응? 아니 공법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만 꼭 찍으라 그러면 민법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이 부분. 21 용도 지역에다가 지금 우리 이 건물을 갖다가 이 건물을 라이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이트장으로? 이 건물을 라이트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쪽팔리게 물어봅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궁금하면 뭐라고? 예를 보라고, 예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보게 되면 라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더 이상 중개를 할 수가 없다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나눠가지고 이 지역은 이것만 안 된다. 이것만 안 된다. 이것 빼고 다 해라. 이것 빼고 다 해라. 여기서는 이것만 된다. 이것만 된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유나 시켰어요. 21를 갖다 이렇게 또 나눈다고. 이 지역은 이것만 되고 이 지역은 이것만 안 되고 이것만 안 되고가 7개죠. 이것만 되고가 14개죠. 아무래도 얘가 작으니까 얘를 봅시다. 이것만 안 된다. 이것 빼고 다 해라.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준주거, 그리고 상업적 몇 개요? 4개. 그리고 중공업, 그리고 계획관리. 이 정도는 암기하지, 이 정도는 암기하고. 나머지 기타,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것만 된다. 암기하고. 구체적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다가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배우자. 일정 전용주거지역의 일반 음식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귀신도 몰라, 귀신도. 근데 그런 게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귀신도 모르는 거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찍기라도 해가지고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가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건축 제한하고 두 번째 건폐율 제한한다. 건폐율이 뭡니까? 건폐율이 건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어디 가면 나오죠? 건축법에서. 왜 건축법에 나오니까? 이 개념이 건축법에 있으니까. 자, 용적률은 뭡니까? 연대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개념은 건축법에 있으니까.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국계법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자, 건폐율. 자, 첫 번째 또 법률이죠. 법률에서 건폐율은 도시는 다시 주, 상, 공, 노. 두 번째 관리는 개, 생, 보. 세 번째 농림, 네 번째 자연환경. 자, 주거지역 1, 2, 3 준주거 5, 6, 5, 7 상업지역 9, 8, 7 공업지역 7, 녹지 2, 관리 4, 농림자연환경 2. 이거 암기하세요 이 얘기지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주거지역이 너무 빨리 했네. 여기까지가 법률이에요, 법률. 이거는 대령이니까. 주거지역이 얼마입니까? 주거지역이 70, 상업지역은 90, 공업지역은 70, 녹지는 20. 법률을 물어봤을 때, 주거지역 그러면 70. 세분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세분된 내용 따르고, 이거는 뭐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놨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게 암기됐습니까? 저걸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저 부분을 묻고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이 범위 내에서 마지막은 절해죠, 절해. 절해로 정한다. 무슨 얘기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전국 어디 가든 간에 50 이하에서 지역 실적에 맞게끔 절해를 정하라. 원주시 절해, 또 옆에 횡성군 절해, 서울시 절해, 강릉시 절해. 원주시는 얼마라고요? 42. 횡성은 얼마입니까? 47. 서울은 얼마고? 48이고. 강릉은 얼마고? 50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 나냐 안 나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원주시 제1종 전용주거 몇 프로입니까? 42%. 왜 시험에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번 중개사 시험은 원주 시민만 보면 이게 나오겠지만 원주 시민이 아니고 전 국민을.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통된 내용. 전국적으로 똑같이 쓰는 거. 그게 뭐라고? 법령. 법령은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고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합격하고 나서 뭐 할 때? 실무할 때는 원주시 조례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5초 아닙니까? 5초. 주거지역 5, 6, 6, 7 상업지역 9, 8, 8, 7 공업지역 7, 7, 7 녹지 2, 관리 4, 농림자연환경 2 암기하고 이 상태에서 이 주상공은 주거지역 상업정업지역 요즘 막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 많이 하죠. 주상공은 그걸로 말하면 얘는 태생이 금수저예요. 금수저. 처음부터 개발하려고 타고낸 금수저. 그 다음에 은수저는 뭐냐? 음수저는 자 그런 대로 좀 개발할 수 있는 애? 예. 계획관리. 두 번째 예. 자연녹지. 예. 생산녹지. 세 번째 1순위, 2순위, 3순위. 얘들이 항상 뭉칩니다. 이제 공부업체는 계속 뭉치는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계획관리, 생산녹지, 자연녹지. 유보지역이 어디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또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또 똑같아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여기 이렇게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이 되면은 이 건폐율이 50으로 올라가고 이 건폐율이 31로 이 건폐율이 3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예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좀 거기서는 그 성장관리 방안에 맞춰서 개발해야 돼요. 규제가 강해진 대신에 그 맞춰야 되니까. 그 전에는 대충 개발했는데 성장관리 방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좀 규제가 까다롭지만 그 대신 더 짓게끔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알아야 되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 3번 건폐율의 별도 지정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런 것도 있구나.
저기 밑에 보면 자연 취약률 몇이다? 60이다. 나 이런 걸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 좀 돼, 실무할 때.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다. 검폐율은 얼마 씁니까? 검폐율은 20 씁니다. 20. 근데 자연녹지 안에 이만큼. 여기는 자연취락지구다. 자연취락지는 검폐율 얼마 씁니까? 60. 그러면 이 땅은 검폐율 20을 써야 돼요? 60을 써야 돼요? 이런 문제 생긴다고. 자, 여기는 뭐고? 지역으로 하기는 얼마 쓴다? 20을 쓰고. 지구로 하면 얼마 쓴다? 60을 쓴다. 20을 쓰냐? 60을 쓰냐? 그러면 처음에 뭐라 했는가? 용도 지역에 의한 제한은 무슨 제한이다? 일반적인 제한이다. 얘는 일반적인 제한이고 자연녹지 전부 다 얼마인데? 20인데 취락지가 빵 지정되면 그 취락지가 얼마다? 60이다. 뭐가 우선한다? 지구가 우선하니까 여기는 60을 씁니다 라고 설명해야지 20 씁니다 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검폐율이고 용적률, 암기지 이해가 아니 그냥 단순 암기. 용적률도 암기합시다. 똑같아요. 범, 영, 저런데. 자, 법률에서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법률, 주거지역 용적률. 주거지역은 최대 얼마 갑니까? 500이죠. 상업지역은 1500, 공업지역은 400, 녹지 100, 계획관리 100, 생산관리 80, 보존관리 80, 농림 80, 자연환경 80. 이 범위 내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원래 제대로 정확히 쓰려면 주거지역 1종, 2종, 1종, 2종, 3종, 준종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50에서 100, 100에서 150, 100에서 200, 150에서 250, 200에서 300, 200에서 500. 이 안에서 정하는 거예요. 원주시 일종 전용 주거는 이 안에서 얼마? 70 이렇게 정한다고.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함정은 앞에 쪽에서는 함정을 안 써 이렇게. 여기서는 함정을 안 쓰고 항상 함정은 뒤에 있으니까 문제 풀 때 뒤쪽만 보고 풀 거. 앞에는 보지 말고 D만 먹고 D만 봅시다. 그러면 제1종 전용주거 150쪽 올라갑니다. 50, 150, 200, 250, 300, 500. 중심상업은 1500, 이제 200씩 다운, 1300, 1100, 900. 자, 공업적은 300, 50쪽 올라가고 350, 400. 녹지가 자연녹지 100, 생산녹지 100, 보존녹지 80. 그러니까 보존녹지가 규제가 최고 강하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100, 80, 80, 80, 80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성장관리방안에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125. 근데 성장관리방안에 수립된 자연녹지하고 생산관리는 용적률이 별도 안 주는 거예요. 좌우지가 뭐가 좋다고? 계획관리 땅이 이래저래 계획관리가 좋다. 또 한번 이쯤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 보면 용적률의 별도 지정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 없음. 그래서 검폐율 용적률 100% 나옵니다. 100% 암기해야 됩니다. 4번 이제 기타의 행위자는 가지고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법률 적용한다. 도로법 접도구역. 이렇게 또 밖에 업을 하게 되면 중개업하게 되면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으면 꼭 도로 옆에 붙어가지고 도로하고 똑같이 붙어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써졌냐? 접도구역 이렇게 써있다고. 접도구역. 도로에 접한 구역이다. 도로에 접한 구역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접도구역은 쉽게 말해서 개발하지 마라. 개발해서는 안 된다. 도로 주변은 위험하고 장차 도로가 확장될 걸 대비해서 개발하지 마라. 그게 접도구역. 짠해서 여기는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개발하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개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니까? 하라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죠? 이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쫙 오다가 이게 없어진다고.
도시지역 안에는 뭐가 없다고? 접도구역이 없다고. 도시지역은 접도구역이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접도구역은 관농자 가야 나오지 도시지역은 접도구역 그런 표현 자체를 안 쓴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농지법 8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 이용 원칙은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 농지는 누가 소유해야 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 농지는 누가 소유해야 됩니까? 그러면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 우리는 길거리가 아니잖아요. 좀 배웠잖아요. 품 있게 말해보세요. 농지는 누가 소유해야 돼요? 응, 좀 품위 있게. 농사 짓는 거 말고 뭐라고 좀 고상하게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농업 경영에 이용한 자. 그러면 농업 경영에 이용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네가 농지 사겠다. 왜 삽니까? 농업 경영에 이용할 거야. 그럼 네 사라겠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뭐 한다고? 주관식 시험 본다고. 진짜 시험 봅니까? 시험 보지? 아니 주관식 시험 봐요. 주관식 시험 봐가지고 시험에 통과한 자들만 농지를 사익금 해준다고. 거짓말에 참말이요. 이렇게 선생 말을 안 듣는 게 안 믿는 게 있거든요. 농지 취득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주관식 그것은 어떻게 농사 질 겁니까? 다 써야 된다고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잘 써야만. 그거를 잘 쓰면 어쩐다? 당신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주면은 농지를 취득했으면 내 앞으로 뭐 해야죠? 이전해야지. 뭐 해야지? 등기하려지. 이전 등기하려면 농지증을 첨부해야 등기해 줍니다. 거짓말로 잘 쓰면 돼야 안 돼요? 되지. 잘 쓰면 돼. 잘 쓰면 돼요. 거짓말로 잘 썼다가 나중에 탈로 나면요. 농지법은 처벌 조항이 엄청 강해요. 뭐 5년 이하의 징. 농지법은 처벌이 다른 법하고 농지법은 처벌 조항이 엄청 강해요. 얘는 웬만해서 5년이면 얘는 5년도 나온다고. 쓰기는 잘 썼는데 가서 딱 확인해 봤더니 이 농지증 누가 줘요? 네. 우리 학원에도 농지증 발급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있죠. 그러니까 시구음면장이 줍니다. 시구음면장. 거기서 농지증을 발급해 줍니다. 거기에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샀죠? 등기했죠? 면장님이 한가하면 슬슬 나가봐요. 농사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 나갔는데 농사 안 짓는다. 그럼 바로 면접 누구한테? 원주 시장님 얘 농사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뭐라고 해요? 그 농지 팔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그 농지 팔아야 합니다. 얼마 기다려요? 1년. 안 팔았네? 어이 팔아라. 근데 말이 바뀐 거예요. 팔아야 합니다는 뭐예요? 처분 통지. 두 번째는 팔아라. 뭐예요? 처분 명령. 얼마 기다려요? 6개월. 그래도 안 팔았죠? 대집행. 대신 갖다 팔아봅니까? 그건 아니지. 팔 때까지 땅값의 20%를 계속 팔 때까지 이행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지를 갖다 보존.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이만큼에까지 여기에 이제 뭐가 도시지역은 뭐 한다고? 무조건 나는 뭐 한다? 개발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농지가 뭐가 돼요? 개발이 되지. 근데 도시라고 다 개발되냐? 그건 아니던데요. 주거지역 개발하지. 이만큼 상업지역 개발하지. 이만큼 공업지역 개발하지. 녹지는 보존하지. 녹지지역은 농지로서 기능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상공 지정하면 농지로서 기능 유지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상공은 누가 지정한대요? 용도지역.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 합니다.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의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한다. 얘들이 주상공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주상공 지정하면 농지가 뭐로 바뀌어요? 대지로, 택지로 바뀐다고. 이게 뭐가 돼요? 농지가 다른 용도로 간다. 전용. 농지가 전용이 되는데 얘들 농지 전용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러니까
국장시도 대도시가 주상공 지정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다? 농지가 있다. 찾아가서 농장. 내가 주상공 지정하면 저 농지가 전용이 되는데 해도 괜찮습니까? 농장이 뭐라고? 택도 없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협의해야 돼, 협의. 여기서 그 정도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협의를 딱 하면 어쩐다? 주상공 지정. 그럼 이제 이런 농지는 보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보존할 땅이 아니니까. 이만큼 해가지고 자, 도로 무슨 시설이요? 도로 기반시설 결정했습니다. 무슨 시설? 도시계획시설. 지금 정도면 기반시설, 계획시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도로 기반시설 결정을 딱 하면 도시계획시설. 이런 땅을 보고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부지. 도시계획시설부지. 그러면 이거 도로 딱 결정할 순간 이거 뭐 한다고? 도로는 개발이지, 개발. 도로 결정 누가 한대요? 얘가 국장시도 대도시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농지가 있네. 찾아가서 협의. 오케이. 그러면 도로 지정이 된 거예요. 개발할 거예요? 보존할 거예요? 개발할 거예요. 이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가 없다. 개발할 거니까. 그 대신 이런 농지는 어찌해야 된다?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정리하면 도시지역 안에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안 받는데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한다. 이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농지증 안 받는 애 농지법에서 몇 명 배웠습니까? 14명 배웠죠, 14명. 그 중에서 얘가 하나 나온다고. 첫 번째 누가 있어요? 국가지자체. 농지증 안 받는 애. 두 번째, 상속. 세 번째, 담보농지. 네 번째, 협의 완료한 농지. 협의 완료한 농지. 다섯 번째, 기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실매집, 토지시용, 공지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법인끼리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 취득, 환매, 농지용 증지인삼 3개. 이렇게 해서 14명이 농지증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까? 잘 나와요. 안 받는 애 기억해야 되고. 그 중에서 배웠던 예를 갖다 지금 설명했다 이 얘기입니다. 협의 완료한 농지. 그 다음에 2번 용도지구 미지정 미세분 행위제한 출제 잘 돼요. 1번 도시지역에서 다음 법률 적용 배제 얘는 별로고 그 밑에 가죠. 2번. 2번은 거의 면이요. 거의 면이요. 자, 도간 농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어디 따라요? 자연환경 보존적. 아주 쉬워요. 도간 농자 지정 안 돼 있다. 자연환경 보존적. 두 번째, 도시지역이 미세분 지정되면 보전 녹지. 규제가 채워가는 보전 녹지. 관리가 미세분되면 보전 관리. 단순합니다. 거기까지가 지역입니다. 잠시 쉬고 지구합시다.